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2016년 5월 8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도 공지해드렸고 토요일도 공지해드렸고 일요일날 마지막 공지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셨던 이성일 전문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위닝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좋은 방송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하고의 적응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금요일도 얘기했다시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카메라만 오면은 말씀을 못 하신다. 그 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돼서 방송을 못 하는 거니까 그 점 경마팬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박태준 기수의 이제 2천승 최대 관심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도 얘기했다시피 아무 말이나 누리시면 안 됩니다. 가능성 있는 말들만. 원래 마수거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2천승에 또 신경을 쓰시면서 경마 배팅을 하면은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득보다는.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2천승 될 때 축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업적을, 계보를 긋는 그런 기수 아니겠습니까? 토요일날 모래보충, 내주로 모래보충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판단을 보시고, 1700 이상의 거리에서 일요일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임난 기수와 패트릭 기수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기승을 한다 그랬는데, 서울 기수 중에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기수가 있습니다. 김정준 기수하고 조인권 기수예요. 조인권 기수는 14조 이신영 마방으로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김정준 기수는 32조로 갔습니다. 특히나 이 조인권 기수하고는 제가 본의 아니게 조인권 기수하고는 좀 사연이 좀 있는 그런 기수인데 어쨌거나 반가워요. 제가 이 조인권 기수를 방송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해전쟁을 할 때 레이스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좀 욕설을 섞인 얘기를 해서 조인권 기수를 나무란 적이 있는데 그걸 보더니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제가 기수협회까지 한번 가서 들어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수협회 구경 한번 간 거니까 좋은 또 일이겠죠. 앞으로 나와서는 군대 갔다 와서는 좀 제가 기수협회 다시 가지 않게끔 좀 잘 타주길 바라겠고 또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온 만큼 성숙한 말머리를 기대하겠고 또 베테랑 기수 반열에 올라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전달하면서 일요경마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1경주 거리 10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됩니다. 두 마리의 관심마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3마리 정도가 되겠네요. 3마리. 첫 번째 마필은 우주 최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각구시에서 때려 먹었습니다. 근데 우승을 못해서 문수행 기술을 태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굉장히 앞에 나가서 힘을 많이 소모하고도 들어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줄어든 1000m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말머리를 해줄 것이다. 자, 두 번째는 7번 매니비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경주 때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한 방으로 맞췄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저희 위닝 방송 시초 때 드린 거예요. 벌써 3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말은 모래를 맞으면 허부덕거리는데 과연 박태준 기수가 이 말을 모래 안 맞게끔 탈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행은 못 나가더라도 모래를 안 맞게끔 외선만 타줘도 입상은 가능한 전력인데 줄어든 거리,
게다가 또 이번에 훈련도 또 잘했는데 모래하고의 싸움이 이말과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한 마리 더 말씀드린다면 안쪽에 2번 유비 쿼터스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안장을 지금 페로비치로 교체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종이가 기승을 해서 출발할 때 말이 요동치고 기립하는 바람에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이느라고 힘을 많이 썼어요. 그 정도 힘을 쓰고서 이 정도 뛰었다면은 출발만 부드럽게 된다면은 입상권 근저리에 다가설 수 있는 마필이 되겠죠. 그래서 일경주는 요 3도의 마필 쪽에 키포인트를 맞히시면 되겠고요. 그런 복귀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200, 국 6등급 마필들 7도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역시 또 말이 쓰고 없습니다. 이런 걸 경마팬 여러분들께 방송들 통해서 혼자 하시는 분들은 한 마리만 얘기하면 되는 방송들이 많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마팬 여러분께. 싹 다 벗고 드린다고 그랬죠. 3마리가 입상 가능합니다. 6번 스타워헤드. 지난번에 배당이 뚫린 이유는 다 있어요. 배당판이 점배당으로 뚫릴 정도면은 이미 말은 만들어졌다고 마방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배당으로 뚫렸고 1200을 또 소화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편성을 만났고 두 번째 마필은 4번 레드우드죠. 과연 1200을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토요일 날은 한두 기승하고 있죠. 일요일도 한두 기승하고 있는데 이 황순도 기수가 레디카나고에 뛰었던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출발할 때 의도적으로 좀 고개도 좀 제낀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본다면은 앞에 나가면은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두가 이제 지난번 동서나래랑 같이 뛰었던 5번 신드롬입니다. 복귀도 나오고 훈련도 또 나름대로 세게 시키면서 병합적으로 훈련까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불러드린 마필들 안에서 레이스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3경주입니다. 거리 1300m 국 6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마필은 1번 검진이죠.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근데 말이 점점 뛰는 걸 볼 때 물론 2월달 경주 때는 포화주로기 때문에 기록이 14초 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걸음이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마필 1번 검진을 주목해 주셔야 될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서는 제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노렸다가 3착이 됐던 골드 패션하고 좀 끄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만 4번 베스트 탄생이 안장 자체를 페로비치로 교체해놨기 때문에 승부는 강력히 걸고 나올 것이다 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고요. 그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용총이 과연 어디까지 경마팬들의 속을 후벼먹을 것이냐. 물론 말 컨디션이 빠진 것도 맞아요. 3월 13일 날 경주 때, 그 다음에 4월 9일 날. 3월 13일 경주야 그렇다 치고 4월 9일 지난번 경주는 납득이 안 가게끔 탑니다. 선행을 못 나가면 참고 타야죠. 그 무슨 해괴한 망측한 짓으로 앞에 가서 폭발을 시켜버리냐고요. 안장을 짐처로로 바꿨습니다. 3번까지 아마 문세영 기수를 태워놓고 또 그런 식으로 타서 못 들어오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기 때문에 기술을 바꾼 건지 아니면은 이번엔 제대로 한번 들어오려고 바꾼 건지 그거야 마방 안에서 알겠습니다만 일단 1000m에서까지 못 들어오면은 용총은 설 길이 없는 거죠. 자, 외곽에 있는 11번 샛별이 거리를 철저히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빠른 말들이 좀 많아요. 안쪽에 착한 금화, 그 다음에 런41, 외곽에 있는 에마비상까지 발빠른 말들이 많은데 11번 샛별이는 지난번 경주 때 모습을 보면은 선입으로도 응수타진이 가능할 전력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샛별이를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 가운데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될 마필은 앞선이 만약에 경합을 해서 무너질 경우 너도 나도 가보겠다 그래갖고 덤벼서 무너질 경우는 직전 2번의 경주에서 계속 걸음을 재고 있는 뒤에서 뒷걸음을 발휘하고 있는 8번 미라클 엔젤이 요주의 복병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산 일경주로 갑니다. 거리 1000m, 고기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입니다. 우선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마필은 10번 스트롱 명운이에요. 경주를 치르면서 작년도 12월 달 경주 때는 인기 1위의 마필입니다. 이꾸야스. 이 이꾸야스 이놈이 야쿠자하고 결탁이 됐는지 들어올 때는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때는 아주 눈에 보이게 선하게 빼쳐먹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 12월 달 경주 때도, 12월 달 경주 때도 이꾸야스가 인기 1위의 마필을 갖고 그렇게 탔어요. 그래 놓고 지난번에 볼레리를 타고 3착으로 왔는데 이번엔 거리도 줄었고 안장도 또 김영군이기 때문에 한번 믿음의 힘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부산 일경주 허찬진의 추천마 10번 스트롱 명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로 갑니다. 1200 5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중반장 이전에 허찬진이 칼을 뽑고 들어가는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와야 될 사연이 있는 마필들만 3두로 압축을 해서 골라서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중배당 막권도 있고 고배당 막권도 있어요. 자, 확실히 돈이 될 수 있는 경주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준메인 승부를 들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때리고 투틀로 또 감아 싸서 현찰을 완벽히 만들 테니까 내용 있는 말들로 또 사연 있는 말들로 공략을 들어가서 오경주 완벽한 승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진의 준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m 그 5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된다고 다 팔릴 텐데 불안한 인기마와 노려야 될 마필 한두를 설명을 해드리죠. 우선 노려야 될 말은 승군전을 맡고 있는 이번 캐피털 강자예요. 지난번에 한번 지켜보자 그랬는데 바로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인기도대로 그대로 지켜줬다는 거는 공백 이후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6월달 데뷔전에서는 이미 1400을 뛰었고 얘랑 같이 뛰었던 애들은 이미 다 상위군으로 올라가 있다고 평가를 한다면 이번 캐피털 강자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훈련 때 탄력도 직전보다 더 좋아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번 캐피털 강자는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오히려 마방 이적한 이후에 2월달에 때려먹었던 원일 로즈가 지금 괴팍한 승부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파울로 기술을 부담 중량을 3.5kg나 늘려서 태웠다는 것은 이거 헛바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울로 기수도 복병급의 마필들을 신경 써서 봐야지 경마 특성상 인기마에 기승한 말들은 누구나 아까 이꾸야스를 제가 빗대서 야쿠자라고 빗대서 얘기했는데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누가 타도 마찬가지예요. 문세영이가 기승해도 인기 1위가 부러지는 게 경마고 파울로가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경마 속성이에요. 특성이고 인기마가 다 들어오면은 매경주 저배당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해드리는 거예요. 캐피털 강자는 노리시고. 자, 육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그 5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사실 깜짝 놀란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9번 소박한 인생이 되겠는데 신정철 기수 기승시켜서 3착 승군 해놓은 마필을 가지고 김옥성 기수의 52kg로 그것도 앞에 절절 끌려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3착이 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걸린 말들은 차후에 승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술을 페로비치 기술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 걸음이 살아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박한 인생은 요주의 세력으로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겠고요. 전개를 빠르게 이끌고 가면서 앞에 갈 마필은 안쪽에 2번 당찬 여걸입니다. 지난번에 선행을 나설 수 있는데 선임 써서 승부를 걸어갖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번에도 앞에 나갈 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에서 추진력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은 안쪽에 3번 슈퍼엔젤인데 이번이 아마도 이 말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또다시 늦게 추입하면은 앞으로 이 말은 그야말로 최상똥말 경주 느린 레이스를 만나야 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중은 늘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외곽에 있는 11번 야오 미라클. 부중이 늘어서 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말들을 나열해 드리는 겁니다.
자, 부산 삼경주 갑니다. 1200m고요.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마리의 관심마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 마필은 10번 퓨리어스 러너가 되겠습니다. 2월 26일 날 당대화 신과 발을 마시면서 2착으로 왔고, 지난번 경주 때 57회 부중을 갖고 선두권 나섰는데 덜미를 잡히면서 3착에 왔습니다. 이번엔 직전보다 부중도 줄었고 1.5km 줄었고 거리도 200m 줄었고, 그러면 능력 발휘는 해줄 것이다. 말이 하나 또 인기로 팔려놓고 제가 아까와 같이 얘기했다시피 뒷박을 깔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림상으로 볼 때는 승부를 해줘야 될 그림이에요. 첫 번째 신경을 써야 될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가 탔던 마로원의 안쪽에 마로원을 안 타고 퓨리어스 러너에 기승하지 않았겠습니까? 신경을 쓰시고요. 두 번째 관심마는 9번 홀리광타입니다. 3월 11일 경주 때 유광희를 태워갖고 승부를 걸었어요. 때리려고. 그런데 아쉽게 3착에 그쳤고, 지난번 경주 때도 승부를 걸었습니다만 부중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57. 이번엔 다시 적정 부중으로 55로 왔고 적정 거리로 왔기 때문에 유광희가 강력한 말머리를 해줄 것이다 는 점입니다. 7경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14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두 마리의 관심 마필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1번 쾌속파워예요. 지난번에 김옥순 기수를 태워놨는데 박태정 기수가 승부가 걸린 걸 알았는지, 이 김옥순 기수는 희한합니다. 박태정 기수나 문세윤 기수가 승부를 걸 때는 앞에 안 붙여요, 말을. 그리고 다른 말들이 승부 걸리면 앞에 나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다가 지난번에 날라왔는데 이번에는 주전 기수인 이찬호 아니겠습니까?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편성상으로 볼 때는 봐줘야 될 1순위 마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필은 8번 황금천하예요. 1000m가 좀 짧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1400을 썼는데 또 앞에 가니까 뒤가 조금 모자란 모습이죠. 아무래도 첫 거리인데 그 정도 뛰었으면 잘 뛴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뛰는 거리니만큼 말은 한 번 뛴 거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1400을 한 번 뛰고 나서 모자랐던 말들은 차후에 들어오는 빵수가 높아요. 그래서 8번 황금천하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뭐 안쪽에 있는 인수제는 사실 쳐다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은 지난번에 껍데기를 다 벗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날라와서 한 발을 쓴다면 저에게 지난번에 메인 승부 한방 맞고를 만들어줬던 토탈 워커가 뚝심이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7경주에서는. 자, 부산 4경주 갑니다. 1400m 곡 4등급 7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는 7번 5 빅터스가 끌겠습니다만 노리는 마필은 안쪽에 이번 가속 엔진을 노려야 돼요. 왜 노려야 되냐면은 3월 13일 날 경주 때는 선행을 못 나가서 모래를 맞고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고, 지난번에는 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나가도 편성이 원체 셌고 압박되는 구도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용호 기수고 본인이 단독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고 만만한 상대의 단독 선행을 받는다면 버틸 빵수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4경주, 부산 4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1300m 곡 4등급 마필들 11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그냥 고배당이 꽝 하고 터질 수가 있는 그런 경주예요. 왜냐? 5번 동해창가라든지 6번 빙고스타라든지 지난번에 우승하고 3착했던 얘들이 인기마로 팔릴 텐데, 동해창가도 지난번 경주 때 걸음을 보면은 1200경주가 한계성이 약간 노출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였고, 빙고스타는 지난번에 앞에 나가서 들어왔는데 또 앞에 나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부담 중량도 늘었고, 이 두 마리 가운데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살린다 그러면은 5번보다는 6번 쪽이 아무래도 날 텐데 이 두 마리가 다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요. 터질 수 있는 마필들 보면은 우선 안쪽에 1번 매직키는 지난번 경주 때 선입으로 터뜨렸는데 동일 조건이에요.
거리는 100m가 줄었고 안쪽에서 뭐 한 4, 5반대, 3, 4반대만 물어줘도 경쟁력은 있는 그런 발걸음을 지난번에 보였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제가 지난번에 통안에 한이 남았던 말이 세제사랑 아니겠습니까? 복귀로 계속해서 걸려서 잡아놓고 지난번에 놓고 때렸는데 놓고 때려서 맞췄겠습니다만 용총에다 얘를 때려버렸어요. 그냥 완투를. 그리고 투투를 같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세제사랑이 하여튼. 여하튼 간에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9번은 승본전이라고 해도 신경을 더 쓰고 싶은 마필이에요. 오히려 동해창가나 창가보다 더 쓰고 싶은 마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배당, 초고배당 마필 999 맞고는 터질 수 있는 전력은 10번 일렉스터입니다. 1200, 1400까지 이미 입상을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전적 상황으로 보면 경마팬 여러분들 전적을 보면은 지금 바닥 2번밖에 더 보입니까? 그 전을 보셔야죠. 그리고 재검 때 좋았는데 2번 개바닥을 때려놓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기수까지 안장을 바꿨어요. 2억 기수로. 2억 기수는 45조의 승부기수예요. 파랑주의보란 마필도 갖고 타고 들어왔고 그래서 8경주에 만에 하나 99가 터진다. 그러면 주인공은 10번 일렉스터가 될 것입니다. (2016년 5월 8일) 일요일 부산 5경주입니다. 거리 12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호천이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한 4, 5도 보이는 경주입니다. 한 5도 정도로 보여지는데 인기도와 상관없이 2마리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1위가 되든 4위가 되든 2마리를 잘라내겠습니다. 확실한 잘라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고요. 또 제가 보는 복귀 내용이나 또 훈련 내용으로 볼 때 인기도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려내는 거고요. 강력하게 노려야 될 허찬이는 강력하게 노려야 될 관리마 한두를 중배당 포커스가 될 수 있는 마필 한두를 하나짜리를 아예 머리로 세워놓고 대가리로 세워놓고 부산 메인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 본 눈이 맞다면 제가 본 눈이 맞다면은 동태 눈이 아니라면은 왔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놈을 가지고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낼 테니까 불안한 인기마다 또 보이는 경주이만큼 제대로 한탕을 찍어내자고요. 자, 허찬이가 함께하는 부산 5경주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자, 9경주로 갑니다. 1700m고요. 국 3등급 마필들 7두 단촐한 접전 구도입니다. 자, 우선 가람산성, 금포엔젤, 푸른거탑 이 3두의 마필은 입상권에서 약간 좀 멀어지지 않았냐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요. 강력하게 노려야 될 마필 한두만 설명을 해드립니다. 4번 라크윙이에요. 지난번에 말과 싸우지 않았으면 입상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생각으로 탄 건지 말을 좀 아꼈다가 한 발을 더 쓰려고 그렇게 탄 건지 약간 의문스러운 말머리를 보였던 점도 있고요. 어쨌거나 부중은 늘었습니다만 직전보다 상대는 가벼워졌기 때문에 편성상 가장 우위에 있는 마필은 구경주 4번 라크윙이 되겠다. 4를 노려야 된다는 점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 6경주입니다. 1800m고요. 11두의 7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3두 관심마만 경마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골리앗 마린하고 볼드킹즈를 내보냈습니다. 볼드킹즈는 제가 볼 때 소송은 기수가 기승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그래도 소송은 기수 용곤이가 안 타면 소송은 기수가 타야 되는 게 정석인데 박제 기수로 올린 걸 볼 때는 아무래도 부중에 대한 민감한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볼드킹즈가 지금 8전 동안 7번 우승하고 2착을 한 번 왔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으로 작용됩니다만 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능력으로 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되겠어요. 반면 골리앗 마리는 조시가 나서 지금 또 연짝을 때리고 가고 있고 그래서 5번 골리앗 마린을 기승한 서승훈 기수의 판단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9조 마방 마필입니다. 이번 통일시대. 아직 마필의 능력 발휘가 다 안 되는 마필이고 이번에 승군전입니다만 감량이 있고 또 오뚜오뚜기란 마필과 병합할 때 외곽에서 탄력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통일시대에게 한번 걸어봅니다. 자, 여기에 고배당 마필 한두 설명해 드립니다. 4번 유성드림이에요. 빨간 판부터 아주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수가 과연 누가 탈까 고민을 해봤는데 기수를 입구야수로 바꿔놓고 타고 있습니다. 1월 10일 날 경주 때 보면은 지금 출전하고 있는 다이나믹 대시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까지 몸에 품고 있는 마필이 되겠어요. 두 번 다 기회까지 시켜놓고 이번에 입구야스면은 냄새는 이곳에서 난다. 진동을 하고 있다 냄새가. 육경주 터지는 말은 4번 유성드림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8일) 일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거리 1800m 1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식경주 허찬진의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1군 경주 적중률이 거의 8, 90%대 육박합니다. 그리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통안에 아픔을 준 코차, 목차의 승부로 깨진 것도 1군 경주예요. 왜 그렇게 이기고 질까요? 그런 능력 분석을 해부를 엄청나게 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분석을 못하는 예상가의 예상을 들으면 코목으로 질 수가 없어요. 착순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떨 경우는. 잘 하다 보니까, 너무 파다 보니까 아쉽게 코목으로 질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번 식경주 완벽한 능력 분석으로 한탕을 찍어놨으니까 같이 동참하셔서 허찬진과 함께 일요일 후반부 허찬진의 메인 승부에 같이 동참하셔서 대승의 승기의 깃발을 완벽히 꽂고 마지막 라스트 경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찬진의 서울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 식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200 2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상당한 혼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당의 중심에 있는 마필 한두를 경마팬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5월 8일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자, 11경주 허찬진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마필은 김혜성 기수가 기승한 3번 베스트 하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3일 경주 때 누리날에 라운드사랑 뛰면서 3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말과 싸우면서 끌고 나가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부분을 마방에서 좀 각질 변경을 하려고 참고 타고 잡고 타고 해봤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김혜성 기수가 상당히 말과 싸웠던 부분 감안하고 이제는 참고 안 타도 되겠다. 앞에 붙여도 되겠다. 선입에 붙여도 되고 전향을 나서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한 3번 베스트 하이가 이번에는 각질 여와에 상관없이 편성상으로 보거나 전개상으로 볼 때도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 라스트 11경주는 허찬진의 추천마 3번 베스트 하이를 추천드리면서 일요일 마지막 경주 해설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마팬 여러분들께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겁니다. 가서 현장 상태와 플러스를 해서 마번을 낼 거예요. 경마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경마팬 여러분들이 호응이 가고 또 같이 노리시는 말이 있다면 가치를 공략하셔서 대승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달 돈 많이 들어가는 달이에요. 허찬진과 함께 또 경마팬 여러분들과 또 허찬진도 함께 전부 윈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